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시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네. 이 작품은 규격이 아주 커 보이는데 사이즈가 어떻게 되죠? 이게 3,600에 1,800입니다. 예, 그러면은 작가님보다 훨씬 키도 높은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실? 제가 작품을 큰 걸 좋아합니다. 예, 제가 그리는 작품은 거의 100호 이상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최근에 들어서 저런 조그만 작품도 하는데 앞으로도 더 큰 작품을 할 예정입니다. 큰 꿈을 가져서 그래 큰 작품을 하게 됩니까? 네, 그렇죠. 그럼 무엇을 형상화하신 겁니까? 이건 시간을 표현한 겁니다. 예. 시간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요. 예. 근데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게 태아 속에 있는 아기의 형상을 가지고. 태아 속의 아기. 예, 그리고 가장 뿅알이 노란색으로 가장 어린 색으로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청년기를 넘어가면서 청색으로 여자의 가장 왕성한, 이게 다 인체거든요. 인체 모티브입니다. 엉덩이라든지 가슴, 선을 다 그림을 그려놓고 지우는 작업인데, 제가 여기서는 청년을 작업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중년을 표현한 겁니다. 그럼 점점점 나이가 들면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사계, 추나 주동, 인간한테도 그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인간을 넣고 표현한 작업입니다. 그다음에 다음 그림은요? 이 그림은 빛에 비친 우리 사람의 모습인데요. 제가 이게 돌가루가 작업이잖아요. 물감이 돌가루예요. 석재니까 이 석재하고 빛하고 느낌을 제가 이게 돌가루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거 한번 만져봐도 되나요? 네. 이게 양감이라 합니까? 튀어나온 거예요. 딱. 근데 이게 사실은 이런 전시는 사실 안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하우스에서 해야 돼요. 자연빛이, 햇빛은 완전히 보석처럼 반짝거리거든요. 지금 가까이 보시면 반짝거리는 게 보이시는데 아마 화면상에는 안 잡힐 거예요. 보이시죠? 햇빛에 놓으면은 반사될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반사되고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정말 반짝반짝거리거든요. 이거는 그림이 아니고 보석이죠. 보석입니다. 보석. 다 그래요. 이 작품들도 다 그런 형태의 작업입니다. 제가 사람을 가지고 시간을 표현하는데 이런 선은 1초를 다투는 시각이 착착착 흘러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다 같은 시리즈거든요. 시리즈고 이거는 제가 굉장히 오래된 작품입니다. 제가 이제 구상에서 추상으로 넘어가는 첫 작품이라 제가 추상에서 추상으로? 아니 구상. 구상에서 추상으로 넘어가는 첫 작품인데 이 배경은 금박이에요. 24K 금박을 아이론 다리미죠. 다리미로 열을 가해서 약간 탈색시키고 천연 돌가루로 색을 입힌 겁니다. 이것도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서가 있는 사람의 형태인데 다 지우고 남기고 싶은 선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게 제 작품의 어떻게 보면 모티브예요. 그래서 이 작품은 절대 제가 이거 할 때마다 들고 다니고 팔지 않습니다. 한 20년 다 돼가는 작품. 20년 됐어요? 요것은요? 요것도 이제 빛의 소리를 어떻게 표현할까 하고 한 작품입니다. 이게. 근데 이걸 설명을 하자면 빛의 눈으로 들리는데 이 눈으로 보이는 형상을 소리로 표현하면 어떨까? 근데 그 소리를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색과 선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표현한 겁니다. 그거를 모티브는 인체 여인 모델을 해서 이렇게 형태를 드러낸 겁니다. 빛을 느끼시면 그냥 그걸로 충분한 작품입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다 잠깐만요. 다 설명하세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이게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저렇게 짧게 선을 껐다면 이제부터는 선을 길게 이제 선을 길게 좀 뽑아봤어요. 이제 저건 제가 분을 뜻하는 착착 넘어가는 시간 표현이라면 여기서는 시간이
쭉쭉 뻗은 듯한 느낌을, 시간을, 제가 이 직선의 시간을 내가 표현하는 거거든요. 요번에 이 작품들은 선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예. 이게 제가 자로 재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이게 다 붓작업입니다. 붓으로 이렇게. 붓으로 그은 겁니다, 이게. 그은 거예요? 예, 예. 이게 계속 다 자로 그었다 생각하시는데, 다음에 제 작업실에 오시면 어떻게 선을 긋는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그거는 제가 영원히 끝이 사람의 그 재주로서 끓을 수는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거는 이제, 흰색에 굉장히 포인트를 준 작품인데요. 예. 그냥 흰색이 아니고, 우리나라 청자 있죠. 예. 그리고 백자에 보면 느낄 수 있는, 이게 조개가루입니다. 이 흰색이. 대합 조개가루. 아, 그래요? 근데 이거를 한 번에 칠하면 이런 색이 안 나와요. 한 20번을 이렇게 칠하면 멀리서 보면 꼭 흰색인데 백자 같은 느낌? 그러니까 도자기 질감을, 사실 재료는 조개가루거든요. 예. 이게. 그리고 흰색은 조개가루고 나머지는 다 돌가루입니다. 근데 형상을 한 거는 뭡니까, 이게? 이거는 이제 이게 여인입니다. 여인이에요? 예. 이게 어깨고 이게 등이고요. 이게 예. 엉덩이고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있고 여기도 또 여자가 있죠. 여기 예. 엉덩이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도 있고, 사실은 내가 나중에 이게 그림에 이게 사실 그리고 다 지우는 작업이에요. 제 작업은. 그런데 제가 선도 어떻게 보면 이게 선을 처음에 끈 선도 있고, 예. 다시 덮고 다시 꺾고, 그러니까 선을 지우고 또 이렇게 세우고 다시 꺾고 다시 지우고 이렇게 세우는 작업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정말. 그러면 요거 하나 이렇게 작품을 만드는 데는 시간도 한 20일 걸립니다. 제가 20일. 이거. 예. 왜냐하면 선을 꺾고 다시 지우고 계속 이 보면 여러 선이 있거든요. 예. 보이지는 선들만이 아닌 안에 갇혀 있는 선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작품을 다 만들고 난 뒤에 다음 작품을 가는지, 아니면 이 작품을 하다가도 이 작품 하다가 그렇게 이 작품은 진도를 같이 4개 같이 하면 됩니다. 아, 요 4개. 항상 작품을 4개씩 합니다. 아, 4개씩 합니까? 예, 작은 건 4개, 큰 거는 2개. 왜 그런 이유가 있나요? 한 작품을 계속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시간이 걸리고, 이게 재료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돌가루가 되면, 이게 악교가 날씨가 차가우면 굳어버리잖아요. 젤라틴이니까. 그런 문제가 그러니까 이 물감을 이쪽에 다 칠하면 또 이상한 그림이 되고 하니까 여러 장을 펼쳐놓고 그 그림 물감이 마르기 전에 제가 이렇게 식혀야 해요. 그러니까 그 재료가 같이 준비됐을 때 같이 한다, 그죠? 예. 다 그런 재료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또 이 작품 4개가 같은 시리즈인데. 아, 예, 4개가, 예. 네. 이것도 빛의 이야기거든요. 예. 여기서, 네. 예. 빛. 이것도 빛의 이야기입니다. 예. 빛이 전하는 이야기. 그 식으로 표현하시면 이제 제가 했는데, 설명을 하자면 참 이게 좀 그렇지만, 여튼, 빛 속에 드러나는 우리 인간의 시간을 드러낸 겁니다, 제가. 이게 다 여자의 형태거든요. 여기 엉덩이가 있고, 여기 허벅지가 있고. 그림이 사실 이게 다 연결된 겁니다. 여기 허벅지 이쪽으로 넘어오거든요. 예. 넘어와서 다시 이제. 아, 예, 이 부분에 이렇게 또 넘어오는 지도처럼 거죠. 이렇게 넘어오는 겁니까? 오고 여기는 또 위에는 다 그렸다가 흰색으로 다 지우고 선을 또 다시 꺾고 다시 이렇게 세우고 하는 작업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저는. 그 시간이 엄청 많이 소요됩니다. 이것도 같이 연결돼서 넘어옵니다, 이것도. 예. 다 같은 작품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마지막 작품인데, 예. 제가 이제 호텔감에 빠진 채 이게 사람을 약간 표현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작품은 사실상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거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는 게 아니고 밖에 하우스 안에서 전시를 해야 돼요. 그래 이 돌의 빛이 보석처럼 빛나거든요. 느끼실는지 모르겠는데 느끼시죠? 보이죠? 그 하우스라는 뭐 비닐 하우스 밖에. 그러니까 자연광. 예? 자연광. 이런 게 아닌 자연광이면 제가 지금 이 작품이 오늘 날씨가 따뜻하면 햇빛이 쨍하면 이거 들고 가서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옆에서 보면 더 많이 보이거든요. 몸을 왔다 갔다 하면 예, 맞아요. 몸을 왔다 갔다 하면 많이. 근데 빛의 보석도 그렇잖아요. 각도에 따라서 빛이 바라듯이. 예. 이거는 이제 내가 일본에 있을 때. 예.
동경에 대해서 발표하는 게 있었었는데, 우리 대학교 거기서, 이게 우리나라 오방색을 드러낸 겁니다. 오방색. 예, 예, 오방색. 예. 색깔에 철학이 있는 거는 티베트하고 전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색깔에 예. 뭐가 있니? 철학이 있어요. 철학이 있다. 동서남북 중앙. 예. 그걸 오방색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걸 우리나라는 지금 단천 해가지고 절에서 많이 그리잖아요, 단천. 그건 티베트하고 우리밖에 없어요. 일본도 중국도 무색입니다. 절에 색이 없어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오방색이 옛날에 토속 신앙, 무당들이 많이 썼던 실 같은 것도 있었고요. 예. 티베트에서는 아직도 예. 오방색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걸 인체를 가지고 표현을 했어요. 제가 인체를.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특색이라면 고려 청자, 백자, 그 다음에 오방색.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할까 하다 인체 여자의 몸을 가지고 걸어놓고 가장 백자하고 또 청자가 드러날 수 있는 표현을 한 거예요. 이런 질감은 이거를 색깔을 칠하고 빼빠를 예, 예. 그 사포질이라 그러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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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사포질을 막 하다 보면 청자의 질감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봐도 보이죠. 이게 다 이 안에 한지하고 조개가루를 묻혀놓고 사포질 한 겁니다. 손으로 참 일일이. 아, 이렇게 공들여 만들어놓고 이게 변질은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조개가루잖아요. 그 조개가루하고 돌가루는 영원히 색깔이 안 변하죠. 다이아가 그래요? 색깔 변하는 루비 색깔 안 변하잖아요. 그래서 그림도 비싸고, 그리고 이게 이제 당나라 시대까지는 이게 유지했었는데, 중국도 송나라 넘어가면서 수묵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때 송나라의 주자학, 유교가 들어오면서 우리도 억불정책으로 인해서 수묵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장 잘 보존한 나라가 어디냐? 일본입니다. 제가 거기서 공부를 27년 했고요. 그러니까 그 2000년 전의 기법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그대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나라에서 세계 유네스코 들어간 이거 석체 그림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프랑스 무슨 동굴이죠? 알타미라 동굴? 그렇죠. 그게 내나 석체 가루입니다. 안료라는 거죠, 안료. 돌에도 색깔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돌은 거의 색깔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적색은 인도라든지 남미 쪽이 있고요. 청색은 중국이 제일 유명합니다. 돌, 석체. 제가 돌의 색채를 그대로 가져와서 예, 작품으로 만든 거예요. 다음에 제 작품 여기 보면 이 빨간색은 정말 빛이 많이 나거든요. 예. 이 빨간색은 제가 우리 교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주신 돌가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엄청나게 귀하게 정말 조금씩밖에 안 쓰거든요. 산업재로 치면은 히토늄이다. 예,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변함이 없죠. 안 변해요. 영원히 간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 유리에 넣으면 뭐 영원히 이 몇천 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작품들입니다. 이게. 아, 그러세요? 예. 이것도 같은 걸로 제가 두 개 발표한 작품이고요. 예. 이제 요 세 작품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까지 모든 인체를 가지고 표현을 했다면, 이거는 제가 바람을 딱 맞았을 때 느끼는 걸로 표현한 겁니다. 멀리서 한번 보세요. 이 작품이 굉장히 바람이 주는 이야기, 바람이 전하는 이야기, 정말 그런 걸 제가 표현했거든요. 유일하게 인체를 표현하지 않고 정말 느낌으로만 한 작품들입니다. 근데 아마 저는 이런 작품은 안 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느낌보다는 저는 제가 이걸 좀 쉽게 가거든요. 이런 그림은. 근데 돌가루는 시간하고 같이 나하고 수행하는 듯한 느낌으로 해야 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싶어요. 이거는 사실상 제가 시간에 그렇게 많이 투자된 작품은 아니거든요. 근데 돌가루는 선 하나에 선을 그을 때 오는 느낌, 그리고 그 표현이 그림과 제가 체화되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그리고 있는 동안에는 정말 그림하고 돌가루하고 저하고 이 선을 그을 때 이 느낌이 말로 표현을 못해요. 물감하고 선하고 저는 굉장히 저하고 맞는 것 같더라고요. 혼연일체가 돼서 하시네. 체화된다니까요. 딱 그것이 내 몸속에 들어오는 듯한 느낌. 그 예술 활동을 하시다가 이 생활 속에 이렇게 들어오면 어때요? 너무 좋죠 또. 좋아요. 생활 나름도 너무 좋습니다.
예. 아이고, 나로서는 내가 뭐 이해를 못하니까. 괜찮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 오방색 가지고, 예. 그때 제가 이제 이것도 다 인체인데 사실은 이거는 거의 다 부수고 발만 남겨놓은 작품입니다. 예. 발만 남기고, 예. 이 형태가 이렇게 있는데 거의 다 지운 작품이에요. 제가 일부러 지운. 이때도 제가 선이 아직 저 직선으로 넘어가기 전에 작품인데, 저기는 직선을 쭉쭉 넘어, 이거는 짧은 선으로 초분을 좀 다투는 듯한 그런 작품입니다. 이게 왜냐면 다시? 이게 이제 제가 직선이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거든요. 예, 예. 이런 짧은 선을 그을 때는 제 마음이 시간을 막 다투는 듯한 느낌으로, 사실 선은, 제가 그리는 선은 제에게는 시간입니다. 시간. 그래서 이제 긴 시선이 있고 짧은 선이 있고 여러 선이 있는데, 제가 이런 선을 할 때는 아마 마음이 엄청 급했나 보더라고요. 빨리 해내야 된다라는 그 있었습니다. 이 작품은. 그럼 이거 작품 하나 만드는데 한 달 걸립니다. 예. 아, 그러면은 생업에 또 뭘 하시니까 예. 이거 하시다가 또 그 밥장사 하잖아요. 밥장사 답니다. 저는 식당도 우리 신랑이 하니까 거기 가서 알바도 하고, 또 왜냐하면 제가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림만 그리면 제가 그림을 계속 그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림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제 정신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저는 안 팔려도 돼. 내 원하는 그림을 그리되 몸으로 노동을 뛰겠다는 거죠. 그래서 식당에서 알바해서 그 번 돈을 그림 재료를 사고, 팔리면 더 좋겠지만 안 팔려도 그렇게 저는 내 방식대로. 그래서 이제 알바를, 어떤 분들 그렇게 하세요. 그림 그리신 분이 어떻게 식당에서 이러기를, 그림 그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만이 제가 이걸 할 수가 있거든요. 전부 다 오시는 분들마다 그래요. 너무 아깝잖아요. 아까워서 내가 더 밥장사, 우리 신랑이 하는 그 식당에서 알바를 한다고 그렇게 힘들 때가 많습니다. 예. 아까 일본에서 수학하셨다고요? 네. 몇 살 때 일본으로 가셨어요? 26살. 28살? 네. 26살 때? 네. 그때는 그러면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셨어요? 아니요. 계속 시험 떨어졌습니다. 계속? 계속 시험에 낙방했어요. 시험에 낙방을 했다고요? 아, 일본에서 대학을 가고 싶었었는데? 아니, 일본에서 대학을 가고 싶은 게 아니고, 한국에서 시험을 쳤는데, 계속 떨어졌어요, 대학을. 그래서 제가. 어느 과를? 국민대 시험 쳤습니다. 아, 국민대 미술학과가 있어요? 예, 국민대 미술학과 많잖아요. 그때 당시 제 때만 해도, 이화여대보다 국민대가 더 알아졌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의상 디자인과. 예. 근데 저하고는 안 맞는 게 제가 실력이 없어서 계속 떨어지다가, 이 한국이 나를 거부한다 하고 제가 유학을 갔습니다. 그게 이제 일본으로 가게 된 거예요. 내가 살 곳은 일본이다 싶어서. 공부를 못하니까 일본이라도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그때 나이 되면은 결혼을 하실 텐데. 저는 결혼을 안 하고 그림은 계속 그리겠다고 했었는데, 제가 어쩌면 이 계기로 더 큰 데서 공부를 하겠다. 조금 전에 농담이었고요. 그래서 다시 시작이다 하고 제가 이 땅이 아닌 딴 나라에서 하면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왜냐하면 제가 머리가 좀 나빴거든요. 그래서 학과가 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면 딴 나라 가서 다 하면 되겠다 싶어서 제가 했습니다. 예. 보통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발상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일본을 가시게 됐다고 그렇게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렸어요? 일본은 제가 저희 아버지 형제 중에, 이제 아버지 바로 밑에 동생분이 일본의 동경에 골동품 가게를 하셨어요. 저희 작은 아버님께서. 그래서 한국에 와서 뭐 많이 사가고 그러셨거든요. 그때 제가 몇 번 따라가 봤는데 일본도 좋더라고요. 그 골동품 보면서 그런 것도 좋았고, 제가 일본을 가봤는데 저하고 좀 맞는 구석이 많이 있었어요. 조용하고. 그래서 이제 일본을 갔는데 거기서도 또 대학을 쉽게 못 갔어요. 여튼 또 눈은 높아가지고 실력은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대학을 어떻게 어렵게 해서 타마미술대학교라고요. 우리나라 이완 교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이완 선생님 아시죠? 화백 점. 그분이 계신 대학이었는데 제가 거기 가서 일본화를 전공했어요. 석재가루를 정통으로 배웠죠. 제가.
돌가루를 만드는 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그리는 방법, 그걸 지금까지 27년 넘게 했죠. 그러면은 가기 전에 이 돌가루 몰랐죠. 우리나라는 없었어요. 그때 당시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절에서 진짜 조금 쓰고 있었고, 예전에 조선시대 왕궁에서 썼었고요. 일반 시민들은 이런 걸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일본은 수묵화를 없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림 기법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걸 지금 중국하고 우리나라, 제가 대학교부터 거기 나왔으니까요. 근데 대학교 졸업하고 홍대라든지, 우리나라 국민대, 부산대 이런 분들이 넘어오거든요. 유학을 오셔요. 대학원으로. 그런 일본에 근데 우리 저처럼 이렇게 돌가루를 배우러 오신 건 아니고요. 그림 공부 많이 해러 오죠. 근데 저는 돌가루가 너무 좋아서 그냥 그때부터 일본화에 들어가서 그냥 돌가루만, 계속 비싼 돌가루만 계속 썼어요. 제가. 그러면은 우리 작가님처럼 국내에서 이런 그 돌가루를 가지고 이렇게 하신 분은 몇 번 뵀어요. 뵀는데 작가님보다 먼저? 뒤에?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어온 지는 지금 한 10년 됐으니까, 일본에 들어온 지는. 근데 봤는데 저하고는 전혀 풍이 달라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고운 입자를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 한국화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는 돌 알갱이가 굵은 것부터 가는 거, 그리고 밀가루만큼 고운 것까지 여러 가지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빛이 엄청 많이 나죠. 원석을 그대로 쓰고 하니까. 아마 이렇게 그리는 사람은 제가 아마 유일할 수도 있습니다. 제 같은 문외한이 봤을 때는 그래도 국민 소득이 높아야 이런 거를 또 찾는다든지 선호한다든지 어떤 문화가 있을 텐데, 그래 한국보다는 일본이 더 수준이 높잖아요. 근데 일본에서 배우가 한국으로 들어오셨어요. 아니요,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런 거는 우리나라도 빨리 배워야 돼요. 전통을. 그러니까 제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도 지금 생각하는 게 있다면, 우리나라도 이런 숙제를 예전에 했습니다. 고려시대까지. 이걸 절대적으로 보존해야 됩니다. 이 기술을.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재능을 기부하고 싶었거든요. 재능 기부하고 싶어요. 우리나라에. 그럼 후진을 지금 양성하고 계세요? 없습니다. 제자는 없고요.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림을 시작하고 이제 제자를 키울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아직 그러면 교과 과정에 이게 하나의 장르를 장식한다든가 아직 그런 데는 아직 아니다, 그죠? 네. 앞으로 이렇게 좀 참 독창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후진을 양성한다든지, 어쨌든 이렇게 파이가 커져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아마 조금씩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누가 후원해서 될 일도 아니고, 이거 후원해 주실 분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열심히 일해서, 일도 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알다시피.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 양산시에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조금씩 러브콜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서울에서 제가 올해 개인전 하고 난 뒤에. 그래서 이제 시작이니까 절대적으로 이 그림은 누군가가 계속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키울 자신도 있고요, 제가. 그래요? 네네. 자신 있습니다. 하기야 일본까지 그렇게 뛰어가는 거 보면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늦지 않았거든요. 나이가 드신 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제는 대학을 졸업하고 이런 공부 안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작품을 만들 때 희열이 큽니까? 완성해놓고 났을 때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보고 감동할 때거든. 감동할 때가 크죠. 그거야 인간인데 저도. 그렇지만 이걸 내 시간을 기쁨을 못 느끼면 이걸 계속 연장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게 무료 관람이에요? 거기에다가 이게 엄청난 재료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제가 계속 지금 20몇 년간 하는 거는 경제적으로 내가 또 어려워가지고 제가 7년간 안 했지. 7년 동안 돈이 없으면 못하죠. 또 돈이 생기면 또 하고, 또 돈 모아서 또 하고, 또 돈이 없으면 또 안 하고. 계속 에스키스만 그리다가. 근데 이거는 그때 그리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결과만을 가지었더라면 제가 이걸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리고 저는 이런 데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어서 드리는 질문인데,
다른 데 가면 그래도 제 목적이란데 제가 뭐. 들여다보면입니다. 예? 들여다보면. 들여다보면 제목이 있어요? 예. 저 입구에 딱 있어요. 저는 테마입니다. 그러니까 요번에는 이 들여다보면은 저를 들여다보면 처음으로 한번 보시라는. 이 전시회를 들여다보면, 이게. 그렇고. 근데 작품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제목이 없잖아요. 그거는 제가. 무제예요? 아니요, 있는데 굳이 그것까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제목 보고 이렇게 관객분들이 그런 것까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제목 뭐 중요하지도 않고. 저는 그런데 별로. 근데 그림 제목은 하나하나 다 있습니다. 다 제가, 있습니까? 있는데, 제가 이제 빛이 전하는 소리 해가지고 저 시리즈를 딱 했고요. 그리고 바람이 전하는 소리 쫙 하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학교 내가 일본 대학교 졸업 작품에서 우수상 표지 나왔던 작품이라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26살에 졸업을 하셔서, 이제 대학은 몇 년도에 들어가셨죠? 제가 대학은 2001년도에 들어갔습니다. 2000년도. 2000년에 들어가셨어요. 네. 졸업을 몇 년도에 하셨어요? 대학을 2004년도 하고, 대학원은 2007년도 졸업했습니다. 그럼 박사학위까지 받고 나왔어요? 아니요, 석사만 했어요. 석사만 지고 나오셨어요. 아우, 장하십니다, 작가님. 우러러 뵙니다. 보통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시면서 뭐 역경도 많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어떤 역경이 있었는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제일 많았습니다. 예, 그렇고. 근데 그건 또 제가 알바를 하고, 또 뭐, 몸으로 됩니다, 몸으로. 몸으로 이제 뭐 식당에도 알바하고, 이렇게 해서, 또 돈이 모이면 또 전시하고, 또 돈 없으면 또 일하고. 네, 그렇게 해서 뭐 제가 합니다. 그래서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럼 가장 보람된. 그렇죠. 오늘같이 이렇게 누군가 찾아와서 이 작품을 이야기할 때가 가장 보람이 있죠. 숨어서 혼자서 했는데 그걸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다라는 게 나만 들여다봤잖아요. 제 작품만.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있다는 게 저한테 제일 또 감동적인 날이죠. 이 전시회보다 더 감동적인 순간은 없으세요?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오르라고 봅니다. 끝으로, 이런 작품 활동을 하는 분한테 한 말씀. 이런 작품을 하고자 하는 분한테 한 말씀 해주시고. 그냥 오시면 됩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작가님의 후예, 오 작가님의 후예가 돼서, 이 관심을 가지고 하고 싶은 사람에게 한 말씀. 근데 그러니까 그게 일단 오셔가지고 저랑 일단 오셔서 오 작가님하고 대화를 하면 된다. 작품은 시작이 반입니다. 조건도 없고 뭐 제한도 없다. 시작이 반입니다. 그리고 저처럼 전혀 모르는 무지몽매한 사람에게 한 말씀 합니다. 그냥 들여다보면 뭔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영혼에 이래 차이가 있어서 잘 안 보일 것 같는데. 아닙니다. 하늘 보고 땅 밟고 사는 다 똑같고요.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 다 느낌은 다 똑같습니다. 단지 표현을 잘한다 못한다 차이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근데 예술을 하는 분들은 좀 뭔가 DNA가 다른 것 같은데요? 전혀 안 달라요. 안 달라요? 네, 똑같습니다. 조금 삶이 어렵다라는 것 빼고는 다 똑같아요. 제 느낌. 작가님, 이 전시회를 못 본 사람을 위해서 또 다른 전시회도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하는 부산 아트표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68번 부스로 오시면 돼요. 작가님 조남이? 오정남입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가 약간 뭐 상관없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하시는 업을 소개를 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저기 그림을 위해서 저는 조그만 식당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거기서 밥을 팔아서 모은 돈 또 그림 그리고 또 돈이 없으면 또 그거 가서 일하고 이렇게 호포에서 조그만 항소가리라는 식당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부산의 그 끝자락 호포에서 호포역 2번 출구에 오시면 딱 우리 가게가 내릴 수 있습니다. 호포역 2번 출구로 나오시면 황소가리라고 있습니다. 황소가리? 그 식당입니다. 매운탕 집이다, 그죠? 아주 우리 작가님께서 맛있게 또 영가로 좋은
밥상을 차려드립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본 토크쇼를 진행하면서 이 영상 자서전을 선물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겸연쩍어 하시더니 영상을 보시고서는 어찌나 기뻐하시던지요. 이 CD를 보시고 친인척은 물론 주위 지인들께서도 너무 부러워하시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이 영상 하나가 가문을 이토록 화목하게 또 빛나게 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부모님의 지혜와 어를 고스란히 이어받고 가장 큰 효도가 되는 영상 자서전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선물해 보세요. 나중에 부모님의 목소리가 그리울 때는 늘 함께 할 것입니다. 인류 최초로 기획한 통찰력의 대가 박서포터TV가 제작합니다. 북자서전보다 파격적인 가격에 모십니다. 우리 가족 스토리 영상 자서전 지금 바로 문자나 카톡으로 신청하세요.